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입니다. 이제 지상으로 나가 볼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보수 준비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나 봐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서 출구 쪽으로 올라가요. 저는 1번 출구로 나갈 거예요. 나가는 곳 안내판이 보이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산책할 곳이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봉은사입니다. 봉은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불교 사찰인데요. 봉은사 주변에 산책로가 있다고 해서 봉은사도 구경할 겸 산책도 할 겸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봉은사역 1번 출구로 나가서 조금만 걸으면 바로 봉은사 입구가 있어요. 건너편에 보이는 근사한 건물은 코엑스예요. 이곳에서는 국제 행사나 다양한 전시가 개최돼요. 코엑스 지하에는 큰 쇼핑몰과 영화관이 있고 지상에는 주변으로 특급 호텔과 백화점이 있어요. 저도 코엑스몰에 자주 가기 때문에 종종 봉은사 앞을 지나가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로 붐비는 코엑스의 현대적 건물 뒤편에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 사찰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럼 이제 봉은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봉은사는 입장료가 없어서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찰의 첫 번째 문을 통과해 들어가자마자 오색 연등이 눈에 들어와요.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달아놓은 연등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전후인 4월과 5월에는 봉은사를 비롯한 모든 절이 이렇게 화려하게 연등 장식을 해요. 저도 연등을 구경하며 아래를 걸어가요. 이제 옆길로 빠져요. 오른쪽으로 가야 봉은사 산책로로 갈 수 있거든요. 산책로의 정식 이름은 봉은사 명산길이에요. 여기부터 산책로가 시작돼요. 봉은사 안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산책로는 한적하더라고요. 명산길이라는 이름대로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걷기 좋았어요. 저 앞에 강아지가 보여요. 얌전하게 앉아 있네요. 일행을 기다리는 걸까요? 길을 따라 걷다가 내려다 본 봉은사의 풍경이에요. 정말 큰 규모의 절이라는 게 느껴져요. 산책로가 사진처럼 봉은사의 주변을 삥 둘러싸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호수나 산, 성 등의 바깥을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도록 만든 이런 길을 둘레길이라고 불러요. 둘레는 사물의 바깥 테두리 또는 바깥쪽을 한 바퀴 돈 길이를 의미해요. 한국 곳곳에는 이런 둘레길이 무척 많아요. 제주도 해안을 따라 걸으며 섬을 한 바퀴 도는 제주도 올레길. 걸어서 서울 외곽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서울 둘레길 등이 대표적이에요. 봉은사 명산길은 1.2km 정도의 짧은 둘레길이고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어요.
좀 더 올라오니 숲이 깊어지네요. 푸른 나무들을 보며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걸으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스트레스 해소에는 자연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음악 들리세요? 봉은사 둘레길에는 곳곳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용한 음악이 나와요. 숲속의 새소리와 함께 들리는 음악이 산책로를 더욱 평온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요. 길을 따라 계속 걸어요. 저와 반대 방향으로 둘레길을 돌고 있는 사람을 마주쳐요. 반대편 입구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명산길을 경계로 왼편은 봉은사, 오른편은 경기고등학교 땅이에요. 예전에는 길 대신 철조망이 있었어요. 철조망을 없애고 이렇게 산책로를 만든 건 2021년이고요. 이곳이 산책로의 중간 지점이자 가장 높은 곳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시 쉬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소나무 너머로 인터컨티넨털 호텔과 코엑스가 보여요. 고층 빌딩들을 보니 여기가 강남이라는 것이 새삼 실감나요. 사실 한국의 불교 사찰, 절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봉은사는 어떻게 도시, 그것도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봉은사는 천년 고찰이라고 불려요. 생긴 지 1000년이 넘은 역사 깊은 절이기 때문이에요. 봉은사가 처음에 있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조선시대였던 1500년대에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때는 서울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는데요. 한강의 남쪽은 한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봉은사가 처음 지어졌던 당시에는 지금의 강남구는 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서울이 점점 개발되고 커지면서 봉은사가 위치한 곳이 서울에 포함되게 된 거죠. 강남이 개발될 때 봉은사가 없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봉은사의 기와 지붕이 대비되면서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조금 더 내려가니 저쪽에도 연등이 보여요. 오색 연등이 줄지어 달려 있어요. 연등마다 종이가 달려 있지요. 그 종이에는 사람들의 소원이 적혀 있어요. 작은 소원들 하나하나 모두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연등 옆으로 봉은사의 상징 중 하나인 미륵대불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강남의 높은 건물들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왼쪽으로 꽤 크고 멋진 한옥 건물이 보여요. 근처를 좀 둘러봐요. 차를 파는 카페인 것 같아요. 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어요. 길 한쪽에 작은 돌이 많이 있어요. 돌을 쌓아 만든 귀여운 돌탑들도 보이네요. 소원이 적혀있던 연등처럼 이 돌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소원이 하나씩 담겨 있을 거예요.
저도 탑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서 돌을 하나 올려봅니다. 소원으로 저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봉은사 입구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저와 같이 산책하면서 보셨듯이 봉은사는 서울 도심, 코엑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사찰이에요. 하지만 둘레길의 존재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산책을 좋아하시나요? 만약 서울에 와서 코엑스 근처나 봉은사를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시간을 내서 둘레길을 꼭 한번 걸어보세요. 봉은사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요. 점심을 먹으러 코엑스로 가려고 해요. 그럼 오늘 봉은사 둘레길 산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